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34번째 시간입니다. 혈. 네,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는 혈이라는 단어이고 뜻은 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이렇게 피라고 이야기하지만 병원이나 이렇게 전문적인 책, 글을 쓸 때는 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어떤 단어들이 혈이라는 단어와 만나서 단어를 만들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혈액 할 때 혈은 피라는 뜻이고 액은 액체라는 뜻입니다. 액체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liquid 해서 물이나 기름, 또 술, 콧물, 침 이런 것처럼 물처럼 흐르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액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도 물처럼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액체라는 단어를 붙여서 혈액, 그냥 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혈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혈액형입니다. 네, 혈액형은 blood type이라고 그래서 여기 형은 type, 유형, 스타일 그런 뜻인데요. 보통 혈액형에는 이렇게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혈액형마다 성격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재미있게 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혈액형별로 어떤 성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형은 배려심이 많고 섬세한 유형입니다. 섬세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 생각을 많이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좀 되게 섬세해요. 작은 것 하나하나도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B형은 개성이 강하고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B형들은 그러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는 이 B형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나도 힘든데? 나 말 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말을 다 하네? 라고 해서 B형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B형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입니다. 굉장히 모든 것을 좋게 보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AB형은 논리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직관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O형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솔직합니다. 그래서 O형들은 자기의 감정을 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화를 잘 안 내는데 화를 내도 금방 또 화가 풀립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잘 주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뭘 이렇게 주고 싶고 잘 해주고 싶고 네, 그런 성격입니다. 자, 여러분은 혈액형이 뭐예요? 여러분 성격하고 이 혈액형 성격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혈액형은 O형인데 네, O형의 성격이 선생님 성격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마다 이 혈액형이 많은 혈액형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A형이 굉장히 많고 중국은 O형, 프랑스는 A형, 미국은 A형, 영국은 O형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페루에 인디언들이 있는데 그 페루의 인디언들은 100%, 100% O형이라고 합니다. 재미있죠? 네, 이렇게 나라마다 또 성격이, 혈액형이 달라서 나라마다 사람들 성격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혈액하고 관련된 다른 단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검사. 네, 이렇게 피를 검사해서 무슨 병이 있는지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혈액 검사라고 이야기하고
혈액순환. 네, 순환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은 피가 우리 몸을 이렇게 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혈액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액을 채취하다. 채취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collect, 모으다 아니면 draw해서 피를 뽑는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사하기 위해서 몸에서 피를 조금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피를 뽑는 거예요. 혈액을 채취하다라고 말합니다. 혈액형이 뭐예요? 네, 저는 A형이에요. 저는 O형이에요. 저는 혈액형이 B형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혈액은 온 몸으로 산소를 나른다. 네, 그 혈액에 영양분도 있지만 산소도 있어서 산소, 옥시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온 몸에 산소를 다 이렇게 날라다 주고 있어요. 출혈, 네, 출혈 할 때 출은 나가다, out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가 출구, 출발, 출장, 네,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혈하면 피가 밖으로 나왔어요. 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피가 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생활에서는 저 피나요 라고 말하는데 병원에서 어려운 단어로 할 때는 출혈이 있어요. 출혈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sacrifice loss라는 뜻으로 네, 출혈, 피가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몸에. 그런데 피가 나는 건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희생이나 어떤 손실이 있을 때 출혈이 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혈은 흔히 저절로 멎는다. 네, 출혈이 멎다라는 말은 stop, 차가 멎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네, 출혈이 멎다는 것은 피가 나다가 피가 이제 안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가 보통은 다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자기 혼자서 이렇게 멈추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그 출혈을 멎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때로는 피를 이렇게 혼자 스탑하지 않고 계속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노력했는데 피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과다 출혈로 현재 중태이다. 네, 중태라는 말은 serious condition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왜요? 네, 과다라는 말은 너무 심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심하게 피가 많이 난다라는 말을 과다 출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과다 출혈 이 단어도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자, 그녀는 출혈이 심했다. 네, 피가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뇌출혈. 뇌출혈은 뇌, 브레인이에요. 그래서 뇌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좀 되게 심각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 또 우리 이렇게 sacrifice, loss라고 할 때 하는 표현들이 돈을 많이 썼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 이번에 집 샀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출혈이 심했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썼어 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생일 파티를 했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야, 너 이번에 돈 많이 썼더라. 출혈이 좀 심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진짜로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출혈이 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세계가 다 어렵죠. 경제도 어렵고 사람들도 많이 힘들고 사람들도 많이 아파요. 자, 그래서 이럴 때도 출혈, 우리의 loss, 손실이 크다라는 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출혈이 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혈, 지혈할 때 지는 멈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단어가 정지, 폐지, 금지 할 때 다 모두가 이렇게 지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니까 뭔가 stop이라는 단어 뜻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혈하면
피를 멈추는 거예요. 네, 피가 나죠. 출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출혈, 피를 멈추게 하는 거 지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피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지혈을 하기 위해 그의 팔에 압박을 가했다. 네, 압박이라는 말은 pressure, 이렇게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 피가 날 때 세게 이렇게 누르죠. 눌러서 피가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피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혈을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팔을 세게 눌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녀는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지혈하려 했다. 네, 상처에서, 네, 그 상처, wound예요. 피가 계속 나요. 그래서 그 피를 멈추게 하려고 했다. 지혈하려 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지혈을 해야 한다. 나 지금 피를 안 나오게 해야 돼. 이렇게 stop the bleeding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지혈을 하다, 지혈하다. 네, 이렇게 명사, 동사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빈혈, 네, 빈혈 할 때 빈은 모자라다,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모자라다, 돈이 없어요, 돈이 부족해요 할 때 우리가 빈곤이라고 하죠. 빈곤은 가난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poverty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거는 돈이 없다, 모자라다는 뜻이고 빈부하면 가난한 것과 부자인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혈하면 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피가 부족해요. 피가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 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성분이 정상보다 줄어든 상태라고 하는데 네, 피가 모자라거나 네, 피가 충분하지 않아서 어지러운 거, feel dizzy 하는 거 우리가 빈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젯밤 빈혈로 쓰러졌다. 네, 이렇게 빈혈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빈혈이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빈혈로 사람이 쓰러져서 죽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녀는 철분 부족으로 빈혈이 생겼다. 네, 여러분, 철분 하면 아이언이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우리 피에 아이언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철분은 어디에 있나요? 고기, 생선, 콩, 두부, 이런 음식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골고루 먹어서 이 철분을 잘 보충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빈혈약을 좀 먹어봐요. 네, 이렇게 빈혈이 있을 때는 여러분 약을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잘 먹기도 하지만 그래서 빈혈약을 좀 드세요. 또는 빈혈약, 철분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녀는 빈혈이 있어 보인다. 네, 얼굴이 하얘요. 얼굴이 하얗고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빈혈이 있는 것 같아요. 빈혈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혈, 수혈할 때 수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보내요. 수출. 다른 나라에서 네,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내요. 수입, export, import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네, 그래서 수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수혈하니까 피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빈혈이 있어요. 피가 모자라요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피를 선생님 몸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수혈이라고 합니다. 그는 수혈을 받았다. 네, 수혈을 받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의사는 그녀에게 수혈을 했다. 네, 수혈하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 환자는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받아야 한다. 네, 피가 결핍돼서 피가 없어서 수혈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뜻이고 자, 한국 축구 대표팀은 젊은 피의 수혈이 필요하다. 네, 여기서의 수혈은 정말로 이렇게 피를 받는 게 아니라
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있는데, 네,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할 땐 수혈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수혈을 받으면, 피를 받으면, 네, 우리가 조금 이렇게 힘이 생기고, 활기가 생기고 힘이 세지죠. 그래서 한국 축구 대표팀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힘이 생기고 활기가 생기고 더 강해져야 한다라는 뜻으로 네, 이것도 비유적으로 figurativ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도 그렇고 어디 사람이 필요해요. 네, 새로운 돈이 필요해요 라고 할 때도 수혈이 필요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지금 수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헌혈, 헌혈 할 때 헌은 어떤 것을 주다, give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치다, 네, dedicate, donate라는 뜻으로 똑같이 주다라는 뜻이지만 헌은 뭔가 좋은 것,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귀중한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 나라에 주는 것, 그것을 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dedication 할 때 헌신, 또 교회나 어떤 종교적으로 돈을 내는 거, offering, 그런 것을 헌금, 공헌, 다 헌이 있죠. 네, 좋은 것, 나의 생명, 돈, 어떤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을 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헌혈은 네, 피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피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헌혈을 많이 하지요. 피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피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좀 몸이 안 좋거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피를 주는 것, 그런 것을 헌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헌혈하기 위해 저 헌혈의 집을 종종 방문한다. 네, 여기 블러드 도너 센터를 한국에서는 헌혈의 집, 헌혈하는 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그곳에 가서 피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헌혈의 집을 가끔 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헌혈했어. 남을 돕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쉬운 방법이야. 네, 오늘 헌혈했어. 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의 피를 나눠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아주 쉬운 방법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적십자에서 헌혈 운동을 벌였다. 네, 적십자. 적은 붉은색, 빨간색이라는 뜻이에요. 십자는 네, 크로스. 여러분 이렇게 크로스가 10이죠. 그런데 이 표시는 중국어에서 네,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십자 레드크로스죠. 레드크로스에서 헌혈 운동, 운동은 무브먼트라는 것이 좋겠죠. 블러드 드라이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혈관, 네, 혈관 할 때 관은 튜브라는 뜻입니다. 파이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튜브, 피가 다니는 피가 있는 그런 튜브를 우리가 혈관, 네, blood vesse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혈관은 피를 다시 심장으로 보낸다. 네, 혈관은 우리 몸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혈관에서 피가 우리 심장으로 다시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피는 혈관을 통해 체내에 흐른다. 자, 여러분, 체내 이제 아시겠죠? 우리 예전에 배웠 체, 우리 몸에 대해서 배웠을 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체내 하면 몸 안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는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서 흐른다라는 그런 뜻이고 혈관이 피부를 통해서 보인다. 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손을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혈관이 보이죠? 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적포도주는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확장은 더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특별히 빨간색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의 혈관이 더 넓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혈압, 혈압할 때 압은 누르다, press 란 뜻으로 네, 압력, 네, 누르는 힘, 네, pressur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 혈압 하면 blood pressure 해서 네, 피가 돌 때, 피가 우리 몸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 빨리빨리 흐르는 거, 또 천천히 흐르는 거, 거기에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혈압을 이렇게 재지요. 네, 혈압이 높아요, 혈압이 낮아요, 라고 이렇게 혈압을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압이 높아요, 높다, 고예요, 고혈압. 혈압이 낮아요, 낮다, 저혈압이에요. 그래서 혈압을 재다. 네, 혈압을 재서 고혈압인지 저혈압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혈압이 높아요, 고혈압이에요. 그러면 혈압을 낮추다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혈압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낮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흡연은 흔히 혈압을 높인다. 네, 담배를 피다라는 뜻이죠. 담배를 피면 우리의 혈압이 높아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혈당. 네, 여러분, 혈당 할 때 당은 설탕, 슈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탕, 사탕 할 때 이 탕이라는 단어와 당이라는 단어가 조금 비슷하지요. 그 발음 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똑같이 그냥 설탕, 사탕 해서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탕 하지만 그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는 당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혈액 속에 당이 다 빠져나가는 것, 설탕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 혈당은 그 우리 피 속에 있는 그 설탕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혈당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네, 인슐린은 혈당을 억제한다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 혈당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피의 설탕 부분이 혈당이 굉장히 높았어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녀의 혈당치는 매우 낮았다. 혈당치. 네, 그냥 이것을 잰 거죠. 혈당치를 쟀을 때 숫자로 나오는 그런 부분. 네, 그것을 쟀는데 너무 낮았어요. 이럴 때는 사탕이나 꿀, 설탕을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드라마를 보실 때, 나 오늘 당 떨어졌어. 빨리 뭐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나요? 네. 막 이렇게 당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피에 설탕이 떨어지면 막 화가 나고 배고프고 짜증나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농담으로 나 당 떨어졌어. 빨리 뭐 먹어야 돼. 단 거 먹어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체혈, 네, 체혈할 때 체는 채집하다, 수집하다라는 뜻으로 collect, 피를 모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체혈은 blood gathering 해서 여러분 검사하려고 이렇게 피를 뽑아서 이렇게 작은 병에 이렇게 넣는 것, 캡슐에 넣는 것을 우리가 체혈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출혈, 피가 나는 것하고 조금 다르죠. 출혈은 다쳐서 나는 것이고 체혈은 내가 뭔가 검사하려고 뭔가 다른 것을 하려고 피를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제 병원에서 체혈했다. 네, 피를 뽑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건강진단은 간단한 체혈을 포함합니다. 네, 건강진단, 메디컬 체크업을 하는데 거기에 피를 뽑는 게 조금 있어요.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나는 소변 검사와 체혈을 했다.
네, 소변, 네, 오줌이죠. 오줌 검사도 하고, 네, 피도 뽑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피에 관련된 혈이라는 단어를 10개 배웠어요. 네, 뒤에도 단어들이 있는데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되도록이면 1시간에 10개 정도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혈 10개 단어를 배웠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혈과 관련된 단어 10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면서 단어들을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